특히 주로 남성들이 먹는 약이긴 한데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탈모약에 대해서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은 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분이 그렇죠. 10명이면 10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한 5명 정도는 걱정이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약을 안 드시려는 분이 한 반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드시더라도 되게 걱정하시면서 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는데요. 아마도 그 처방해주는 선생님들께서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거고, 이 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좀 더 개인적인 팁이랄까요? 제가 병원에서도 잘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거를 좀 더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 쭉 한번 했었고, 오늘은 요 맨 처음에 있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기를 탈모에 쓰는 약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탈모 치료에서 개발된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개발된 약이 하나도 없죠.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쓰이다가 우연히 발견했겠죠. 남자 탈모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이고,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지금 바르는 약으로 많이 쓰이는데 처음에 고혈압 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르는 약으로 이제 쓰이게 됐고, 저는 먹는 걸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탈모 치료에 공인된 약은요, 한국의 경우에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두 가지, 그나마 미국의 경우로 보면 피나스테리드만 공인이 돼 있고, 두타스테리드는 아직 FDA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타스테리드를 탈모에 처방을 내면은 허가 용도 외에 처방이 되겠죠. 이렇게 탈모 치료에 쓸 수 있는 약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런 약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이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면 이제 쓸 약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공인된 탈모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탈모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성에서 공인된 탈모약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탈모에 쓰는 약이 없는 거 하니, 이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열흘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하는 기사라서 제가 이걸 보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탈모약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탈모약들은 대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말고는 대부분이 허가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프 라벨 유스라 그러는데, 오프 레이블 유스죠. 기존에 나와 있는 약의 안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이론적, 실험적,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을 통해서 다른 용도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2000년도의 기사인데요.
프로스카라는 약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프로스카 약이 전립선 약으로 거의 처음 나와서 한참 쓰고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자 했는데 국내에는 탈모로 허가는 나오지 않았었죠.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허가가 나왔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그럼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났으니까 안 썼냐면 그게 아니라 비뇨기과나 피부과 이 약을 발모제로 다 처방을 한 겁니다. 이때 근거는 적응증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아도 의사가 재량껏 처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였죠. 그래서 프로스카를 해서 이렇게 잘라 먹는 거죠. 요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가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죠. 이거는 2000년대에 있었고 이 당시는 허가 자체가 안 났었기 때문에 모든 게 허가 용도 외 사용이었습니다. 제가 미녹시딜을 탈모에 쓰고 있는데 그것도 허가 용도 외 사용이죠. 허가 용도 외 사용을 제가 한다고 하면 되게 그 환자분 중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딴 분들은 안 쓰는데 여기만 그런 걸 쓰는지 의아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죠. 그래서 이걸 허가 용도의 사용이긴 하지만 잘 알고 잘 안전 수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탈모에는 공인된 약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된 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에 대해서 잘 알고 필요한 경우에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약을 싫어하는 분들이 탈모 샴푸나 다른 건강식품, 그다음에 뭐 바르는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데 많이 의존하고 계신데 이 기사도 불과 한 2주도 안 됐죠.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려 거의 과장금 2,248건을 적발했으니까요. 거의 다 걸린 거 아닌가요? 탈모 샴푸부터 시작해서 다 걸렸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건수가 나왔으니요. 그러면서 식약처에서는 현재 탈모 예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그렇죠. 금분신님이 누구시지 모르면 감사합니다. 제 피부 좋다는 말을 참.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증거가 있는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밝혀진 게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약을 선택할 때 항상 보면 한쪽은 안전이고 한쪽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걸 해보면 안전을 택하자니 효과가 없고요. 효과 좋은 걸 택하자니 또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약을 안 먹는 거죠. 뭐. 안 먹어요. 그러면 뭐 제일 안전하지만 효과가 0이겠죠. 머리가 다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제 첫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군요. 여러 가지 치료를 중에 기타 등등에 놓은 게 탈모 샴푸 바르는 약 뭐 이런 건데 방금 보셨다시피 다 효과 없다. 식약처에서 효과 없다 해서 뭐 적발되고 전부 다.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효과 좋거나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가 농담을 한번 첫 시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거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거세는 남성의 그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플루타미드라는 약이 있는데 플루타미드라는 약은 전립선 암에 쓰이는 약입니다.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차단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에 아예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죠. 이 약은 저도 안 써봤지만 효과가
피나스테리나 두타스테리드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약이죠. 현재는 전립선 암에 씁니다. 전립선 암. 그죠? 이거 안 씁니다. 이런 거는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의사 입장에서 보건대 꽤 안전한 약입니다. 약 중에는요. 꽤 안전한 약이죠. 다만 의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효과가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효과는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 먹었는데 머리가 계속 빠진다는 분도 있고, 피나스테리드 먹었는데 왜 안 좋아지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 안전하다는 거에 좀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이런데 이거보다 얼마나 더 안전하게 먹을 거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병원에서 보통 약을 처방할 때 일반적인 순서는요 이런 식입니다. 먼저 탈모약 복용이 필요한지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탈모약을 처방해 드리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취급주의님이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를 먹어야 합니다. 남성이 있으면 특히 남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모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간단히요. 부작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쯤에 다시 만나서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물어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다시 처방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약을 중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동의하신다면은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에 약을 다시 복용해 봅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이때 없으면 다시 처방하고 부작용이 다시 생기면 약을 완전히 중단하는 이런 거죠. 김은택 님이 FDA에서 성기능이 돌아올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그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보시죠. FDA에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그런 거죠. 병원에서 제가 환자를 볼 때 그리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아마 여기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근거 중심 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근거 중심 의학은 현대의학의 아주 기초입니다. 현대의학의 기초. 그래서 이거 분야에 관계없이 어떤 약을 연구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때 여기에 기반합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면 여러 가지 의학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걸 메타 애널리시스 그러죠. 홍에스더님, 이뇨제가 DHT나 테스토스테론 저하에 도움이 되는 탈모약으로 쓰일 수 있나요? 이뇨제 중에 스피로놀락톤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이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작용해서 남성 호르몬을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탈모약으로도 썼습니다. 예전에 탈모를 썼었는데 그것도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성 기능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그것보다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엔티안드로젠이라고 그러는데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을 방해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뇨제 중에 하나, 이뇨제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뇨제 중에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약 하나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허가는 이뇨제로 났는데 그걸 항남성 호르몬제로 쓸 수 있는 거죠. 허가 용도 외 사용입니다. 그것도 저 가끔 씁니다. 알닥톤이죠. 알닥톤. 스피로놀락톤이 성분이고요. 알닥톤은 그 상품명. 그죠? 그래서 알닥톤도 알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병원에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할 때 이런 걸 중심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개인적인 팁이랄까요? 논문을 보고 제가 느꼈던 이런 거는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이 만약 보신다면 오늘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건데요. 어떤 걸 먹을 거냐? 그 다음에 용량을 어떻게 먹을 거냐?
빈도 하루에 한 번 먹을 거냐, 두 번 먹을 거냐. 기간은 계속 먹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이는 젊은 분이냐, 나이 드신 분이냐,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여성에서는 아니면은 남성에서도요. 임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죠. 여성이라면 현재 임신하고 계신가, 안 하신가. 그다음 구매처, 이건 저도 몰랐는데요. 최근에 우리 환자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외국에서 어떻게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확한 성분이 되어 있는 정확한 약인지 확인이 될지 몰라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맞겠지만 어떤 데는 아닐 수가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피나스테리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 논문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흔한 것부터 아주 드문 거,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 이런 거, 그런 거 다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흔한 거는요, 성기능장애입니다. 성기능장애. 성기능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인 성기능장애, 뭐든지 하나만 있으면 다 성기능장애로 넣고, 그 다음에 세분해서 성욕이 감퇴되는 상황, 그 다음에 남성에서 발기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 그 다음에 요거보다 여기는 좀 더 드물다고 돼 있긴 한데 때때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사정, 남성에서 사정할 때 장애가 생긴 사정장애, 요렇게가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100명에 1명이나 많이 보면 10명에 1명까지, 그리고 사정장애 같은 경우는 100명에 1명이나 1000명에 1명까지. 그다음에 드문 부작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구분하기는 1000명에 1명 이하, 10,000명에 1명보다는 많고, 고환통이라고 그럽니다. 테스티큘러 페인. 고환통. 남성의 고환에 통증이 오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20년 동안 이 약을 처방하면서 봤을 때 3명 봤습니다. 3명.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은 다시 없어집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드문데 있긴 있습니다. 고환통.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지 본인이 약을 먹을 때 뭔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약과 연관을 시키지. 전혀 모르면 이게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정장애는 사정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정장애는요. 취급주의님, 사정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사정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정액의 양이 감소하는 거. 이것도 저희 환자들을 통해서 꽤 많이 들었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브레스트 텐더니스, 젖망울이 잡힌다고 그러죠. 젖망울이 잡힌다. 남성에서 약을 먹었는데 젖망울이 약간 이렇게 누르면 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형 유방, 남성의 가슴이 이렇게 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흑음님이 부작용이 있다면 약을,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일단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작용 확실히 있으면 약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다 없어진 다음에 한 번 더 먹어봅니다. 근데 또 생긴다 그러면은 약하고는 저는 먹지 않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빠지겠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은태님이 이런 부작용 어느 정도 복용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요, 어느 정도 복용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 있는 이 부작용은 제 경험에 따르면 대개 첫 달에 나타납니다. 약 먹고 2주 내지 3주 사이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3주 사이에. 그렇죠? 여성형 유방. 여성형 유방. 제가 경험에 따르면 여성 유방이 생긴 분은 제가 경험에 한 4-5명 정도 있었고요. 한 분은 운동을 하는 분이라서 이게 확실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 포함하면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약을 중단하면 없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안 없어지고 한 서너 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은요. 서너 달 간다.
기발킴리 아보다트랑 프로페시아 차이점 제가 여기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거는요. 나오는데 그거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그 다음에 약의 부작용 중에 알레르기 반응. 제가 본 분 한 분 있었는데 약을 먹고 가렵다가 있었습니다. 가렵다, 이층. 몸이 가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명 봤는데 약을 끊으면 없어지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물다. 아주 드문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울증. 신문 기사로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프로페시아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부작용에 이거를 포함시켜라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나한 님이 부작용 확률을 독립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드문 부작용은 거의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요. 독립적으로. 요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이보다는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같이 나타나더라도 어느 하나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저런 부작용이 중간에 생겨,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본 이 성기능 장애로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초반에 나타났었습니다. 초반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논문을 살펴봐도 논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런 브레스트 텐든 요런 거는 몇 달 먹었을 때 느껴집니다. 바로 첫 달에는 안 나오죠. 이건 몇 달을 먹어야 느껴지죠. 고환통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거랑 연관을 못 시켜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고환통에 대해서. 이까지 설명을 안 해요. 아주 드물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죠, 이거는. 그분들이 워낙 약을 끊어봤더니 이게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드물게 남자의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올해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고, 그 논문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무작위 대조군 그런 연구를 해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늘강님이 케라시스라는 탈모 영양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 보여드린 거에 기타 등등에 들어갑니다.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탈모 영양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비타민제입니다. 여기는 탈모 약에 대한 거고요. 영양제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지금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영양제는 식약처에서, 케라시스는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안전합니다. 다음 여기 나오죠. 아까 질문하셨을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지속되는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성기능 장애. 이건 뭐냐면 약을 중단했는데도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을 중단했는데도 계속된다. 그죠? 약을 중단해 계속된다. 그 다음에 남성의 불임, 남성 불임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좀 이따 나오겠는데, 남성 불임과도 관련이 있느냐? 논문에 따르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드물긴 한데 관련이 있을 수 있다죠. 귀요미님이 프로페시아를 여성은 만지지 말라 했는데 남자는 괜찮나? 괜찮습니다. 그거는 정액을 통해 아무 관계 없고요. 타액을 통해서도 관계 없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복용 중에 여성이 임신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시면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 안 드시면 됩니다. 여성이 안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액의 양이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정자 수가 줄어드는 거, 이렇게 해서 정액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보고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전립선 암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립선 암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한번 프로스카랑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와가지고 또 한번 발칵 뒤집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이었나. 이거는
올해 1월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되게 유명한 그 의학 잡지인데 거기 실린 걸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연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이요. 다음에 기발킴 님이 탈모약 먹은 지 5년 두타스테리드 52년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제제가 효과가 50대 이후 효과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요. 효과가 있어요. 50 이후는 효과가 적어진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효과 좋은 분은 아주 좋습니다. 네. 부작용이 약복용 흑음님 6 내지 9개월 나타나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제가 본 바는 아까 말한 가슴이 커진다거나 여성형 유방이나 전방으로 잡히는 거 한 그때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기능 장애가 처음에 괜찮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거는 저는 참 드물게 먹었는데 군렁님이 탈모약 6개월 먹었는데 발기 안 돼서 끊었다. 아마도 6개월까지 쭉 먹어보셨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끊었지 6개월째 나타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끊으신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저는. 좋아요. MCK님이 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논문 여기 살펴봤는데 특별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약은 탈모약이라는 게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약이든지 계속 먹는 약은 간 기능 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모약이 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어떤 술이나 다른 게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도 간에 일단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탈모약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탈모약이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면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히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시면 1년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간 수치가 막 쭉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금 올라갈 수는 있죠. 천천히 조금씩.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년에 한 번씩, 저는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봅니다. 간 기능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땡님이 암 같은 건 발병, 암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금년에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이 암과 이 암은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심장 관련 부작용. 심장 관련 부작용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약물의 홍해스님 약물의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약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약은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나한님이 프로페시아가 정자의 DNA 제가 논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DNA 영향을 줬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논문을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 논문은 아니었고요.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중단을 했더니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논문 한번, 그러셨군요. 이땡님. 그쵸. 그런 거 있었습니다. 로아큐탄 이야기에서 우연님. 로아큐탄 때문에 탈모 발생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 보면 부작용 중에 있긴 있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작용을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린 거는요. 분명히 어디선가 이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탈모 카페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보고 계시는데, 이런 빈도나 이런 거는 안 보시고요.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암, 우울증, 이 10,000분의 1 이런 건 안 보시고, 우울증이 생긴다. 나는 생길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땡님 부작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민감도가 뭐죠? 그렇죠. 민감한 사람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분은 이 약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감소하라는 게 아니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기면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안 드시는 게 맞죠. 바르는 약만 바르면 MCK니 바르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바르는 약이 기타 등등에 들어갑니다. 무지하게 안전하죠.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뭐냐면 안전을 택하고 효과는 택하지 못했죠. 머리가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상담은 안전은 택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한 프로페시아나 두타스테라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쓰자는 거죠. 기발킴님,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환자마다 효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만약에 프로페시아 먹고 1년, 또 두타스테리드를 먹고 1년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피나스테리드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두타스테리드가 잘 듣고 이럴 수 있죠. 개인별 차이죠, 그게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께도 피나스테리드를 1년 먹어봤으면 두타스테리드로 1년 먹어봐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비교해보고 본인이 결정하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김은택님이 먹는 미녹시딜, 먹는 마이녹실 먹는 거 어떤가요? 근데 먹는 미녹시딜은 약이고요. 먹는 마이녹실은 영양제입니다. 애매하게 그 제약회사에서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렇죠? 이땡님 아시는 거죠? 마이녹실은 그냥 영양제예요. 효모 들어간 영양제라서 기타 등등 치료에 들어가서 효과가 없고요. 식약처에서 인정된 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쭉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걸 자세히 막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킴 님이 간 건강이 좋지 않다. 그거하고 프로페시아 꼭 관련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1년 복용하시고 간 기능 검사, 피 검사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금방 압니다. 취급 주인님, 미녹시딜 처방 어떻게 받아요?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의사분들이 잘 몰라서 처방을 잘 안 해주세요.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개인적인 팁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왜 그런 개인적인 팁을 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보죠.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성기능 장애는 이렇게 성욕이 감퇴된다.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사정의 장애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있고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으면 성기능의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17년 나온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는데 컴프레hensive 리뷰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아주 폭넓게 리뷰했다는 거예요. 폭넓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걸 여러 가지 했는데 진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진짜 많이 진짜 폭넓게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 피나스테리드 1mg일 때 이런 성기능 장애가 나서 여러 가지 논문마다 다 다른데 그냥 러프하게 하면 1.9에서 4.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mg일 때는 좀 더 높더라고요. 평균 한 1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두타스테리드를 먹었을 때는 피나스테리드 1mg보다는 좀 높고 5mg과는 비슷하다 이런데 또 몇 가지 연구를 또 이게 리뷰한 거 보면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를 같은 연구에서 같이 썼어요.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 그럼 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기는요. 제 개인적으로도 먹어보면 환자분한테 이렇게 쓰거나 저도 먹어봤고요. 먹어보면 부작용의 빈도는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작용 빈도에 있어서 두타스테리드가 좀 높게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보다트 먹으면 얼굴 피지 분비에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분비가 감소되면 참 좋겠는데 증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보다트나 피나스테리드를 쓰면 DHT가 감소하죠. DHT가 감소하면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이 피드백이 딱 걸려가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DHT가
줄었지만 남성 호르몬 자체는 증가해서 어떤 분은 제가 피나스테리드 쓴 분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얼굴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얼굴에 피지 분비가 더 늘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 않은 거죠. 그다음 한번 볼까요? 미녹시딜을 하루 하나는 위험한가요? 위험하진 않습니다. 위험하지만 미녹시딜 하루 하나를 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요. 새로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눈꺼풀이 붓고 손 발끝이 약간 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통하는데 이 끝에 간 피가 잘 안 돌아오는 건지 그런 붓기가 약간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알 먹인 분들은 꽤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알은 저는 이거 계속 먹기에는 안 맞다 해서 제가 주로 쓰는 그 용량은요. 하루에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 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환자분들 항상 4분의 1하고 뭔가 용량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하면 2분의 1까지만 합니다. 좋아요. MCK님이 모낭복제에 대한 연구, 제가 미래의 탈모 치료 이래가지고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거 한번 제가 해볼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논문 기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연구 중이더라고요. 저는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의사들이 계속 연구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네이처라는데 뭔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직접 보질 못해서 논문을 근데 뭔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생경한 풍경님이 탈모 치료제가 개발됐다. 탈모 치료제 개발 안 됐습니다. 지금 하나 개발하고 있는 거는요. FDA에서 하는 거는 원형 탈모 치료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탈모하고 아무 관계 없는 원형 탈모. 병적인 원형 탈모라는 게 있죠. 이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완전히 다른 탈모입니다. 그 탈모 치료제를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건 있습니다. 네. 좋아요. RU5884일. 제가 많이 들어본 어떤 숫자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가장 큰 차이는요. 그죠? 5알파 환원 효소가 피나스테리드는 2형만 차단하는데 두타 1형, 2형 모두 차단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효과가 이게 더 좋고 부작용이 이게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써보면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다나님, 어떤 의사분이 프로페셔널 여성,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프로페셔널 여성 호르몬이 아니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군요. 그 다음에, 피나스테리오 두타스테리드의 제가 꼽는 가장 큰 차이는 반감기고, 이 논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나스테리드의 반감기는 5시간, 8시간이고요. 두타스테리드는 3 내지 5주예요, 주. 그래서 몸에서 없어지는 시간이 피나스테리드는 짧고 두타스테리드는 아주 깁니다. 그래서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피나스테리드는 한 달 잡고요. 두타스테리드는 한 6개월 잡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논문에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하고 똑같아서 적어놨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 때문에 약을 처음 쓰는 사람은 피나스테리드를 쓰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약을 처음 지금 드신다면요. 피나스테리드 1mg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작용이 느껴졌다. 그래서 약을 중단할 때 이 약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벗어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나스테리드 1mg을 먹는 게 저도 주로 이렇게 하는데 두타스테리드는 그럼 언제 쓰는 게 좋으냐 하면 환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피나스테리드를 썼어요. 근데 효과가 제 생각보다는 적은 거예요. 효과가. 먹는데 왜 효과가 이밖에. 그랬을 때 피나스테리드를 1년 정도 써본 다음에 두타스테리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킴킴님이 피나스테리드 1년 효과, 두타스테리드 4개월 차인데 두타스테리드 1년 정도까지 드셔보십시오. 4개월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이 약들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꽤 안전한 약들인데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안전하다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효과가 없다 하시면 본인이 바라는 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 킴킴님 끊으시면은 더 빠지기라고 저는 걱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LKS님 15년째 거의 중단 프로세스 복용 중입니다. 저도 15년째 복용 중인데 저는 그냥 한 3번 정도 중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의 7년째 중단 없이 복용 중이고요. 중단 없이 프로페서 복용 중인,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할 때 지금 말한 그대로 합니다. 중단하실 필요 없이 계속 복용하라. 그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분들이 근거 중심 의학을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좀 이따가 그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저희 환자분들도 나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이런 건데, 안전을 만약에 본인이 보장받고 싶다면요, 어떻게든 나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효과 좀 줄이더라도 안전을 한다면은 제가 지금 한번 해보죠. 좋아.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보네. 그 다음 이야기할 거는 이건데요. 위독약 효과라고 했어요. 위독약 효과. 노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노시보는 뭐냐면요. 플라시보는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효과 없는 도라지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거 산삼이다 그러고 도라지 줬더니 막 그 사람이 막 힘이 펄펄 넘치는 게 플라세보입니다. 뭔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노시보는 뭐냐면 그 반대입니다. 이걸 독약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가짜인데. 실제 없던 병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의 책을 찾아봤더니 이런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34명 대학생한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극을 머리에 붙여놓고요. 지금부터 전기가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두통이 일어날 거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전기를 안 흘렸죠. 근데 3분의 2는 두통이 생겼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라세보가 아니라 이걸 노시보라 그럽니다. 노시보. 그죠? 위독약 효과입니다. 위독약 효과. 그렇죠. 흑음님이 두타스테리드를 매일 안 먹어도 된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거가 없어요. 어느 분이 나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괜찮았을 수가 있죠. 그분한테는. 근데 의사가 이분한 저분한테 다 그렇게 먹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0.15mm 탈모 방지 효과, 그거는 제가 말했지만 근거가 없다. 저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만약 논문이 있다면 그건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아니, 제가 말한 근거는 반감기가 아니고요. 그 근거는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제가 했을 때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이루어진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 남성용 황체 호르몬,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요. 네. 이중맹검, 홍해스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구예요. 아니면 메타 분석.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LKS님이 말한 황체 호르몬 크림에 대한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써봤는데 좋더라 이런 거는 저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 부작용, 효과 이런 데 알려진 바 없고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여기 논문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피나스테리드 5mg이 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 이 중에 노시보 효과는 얼마나 작용하나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상이었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피나스테리드 5mg을 주면서요. 전립선 이 약을 주면서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니 이 약은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이다. 그리고 피나스테리드라는 이야기는 안 해주고요.
물질 X다. 이름은 X고 설명하기를 1번 그룹한테는 부작용을 설명 안 했습니다. 2번 그룹한테는 성기능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는 혹시 생기면 이야기 좀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설명 안 한 그룹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가 15%면 그룹 2번은 40%. 이 보면 이렇습니다. 설명했더니 부작용이 그러니까 3배가 증가하는 거죠. 설명했더니 3배 증가했어요. 제가 아까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쫙 말씀을 드렸죠. 몰랐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이 노시브 효과에 딱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볼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고요. 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안전하게 먹으려면요.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일부러 찾아보지 마시고 어디 카페 들어가서 부작용 뭐 남자 암 뭐 여기 그렇게 하면요.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겁나서 못 먹죠. 너무 많습니다. 저보다 부작용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제가 이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미. 저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두타스테리드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셨냐고. 저도 못 봤어요, 그거를요. 봤더니 2017년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 결론은요. 두타스테리드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데이터가 이런 결론이었는데 그분은 이미 치매 생긴다고 이미 딱 돼 있었어요. 자기는 안 두타스테린 절대 안. 왜 두타스테린인지 모르겠어요. 그 논문을 봤더니 피나스테린, 두타스 다 그렇던데. 참. 지금은 너무 정보가 발달돼 있어서 이 노시보 효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빠져 있어요. 이미 다 빠져 있고 저한테 약 안 먹겠다는 분한테 제가 뭐 설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어쨌든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부작용 연구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셔보시고요.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보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2017년에 자살과 우울증과 이 피나스테리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캐나다 분들이던데. 그래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8만 9천 명 뭐 이랬더니 우울증이 처음 복용했을 때 18개월 후 1년 반이죠. 1년 반 후에 요 사이에는 우울증이 1.94배, 한 2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먹었더니 요 시기가 지났더니 더 감소했어요, 또. 그리고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결론은 뭐였냐 하면요. 이런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먹는 그 혜택이 이런 위험보다 더 크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게 맞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그 논문을 봤더니 똑같은 분들이 한 명 빼고 다 똑같아요. 요 그룹을 이용해서 치매만 딱 합니다. Association of Dementia with 요거 요렇게 해서 딱 했는데 요 잡지가 아니라 딴 데 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66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이렇습니다. 60대 이후의 분이 혹시 계시면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줄이거나 끊는 게 좋습니다. 끊으면은 머리가 빠지시겠죠. 근데 안전을 택한다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치매가 아니고요. 그냥 노년기 우울증이 악화된 걸 방지한다. 왜냐하면 노년기 우울증이 제가 보니까 65세 이후에 생기는 우울증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이 시기에 그렇게 또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 갱년기 우울증이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보셨지만 그래도 조금만 증가한다고 돼 있으면 괜히 그냥 그럴까봐 그렇죠.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아까 왜 처음에 누가 질문하셨을 거예요. FDA에서 지속성 성기능 장애입니다. 지속성 성기능 장애.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나온 논문을 되게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이
대강 안 했어요. 자세히 했더니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딱 명확하게 언급된 거는 피나스테리 1.25mg, 1.25mg이 왜 나오신지 아마 아실 거겠죠? 1.1mg이 아니라 1.25mg. 왜 1.25냐 하필. 5mg을 4등분해서 먹는 분들 하도 많으니까요. 이분들이 1.25mg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했더니요. 4,028명 34명이 0.79%에서 지속성 발기기능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성 발기가 발생했어요. 약을 끊었는데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약을 끊은 다음에도 1년 이상 지속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하나 해놓은 거는 이 지속성 발기기능 장애가 어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생겨 봤더니 약을 오래 먹은 분이었습니다. 오래 먹은 분. 그럼 얼마나 오래냐? 205일. 그러니까 통계를 내면서 본 거죠. 205일을 기준으로 저쪽을 통계를 딱 냈더니 205일 이하 먹은 그룹과 205일 이상 먹은 그룹을 봤더니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나타난 빈도가 205일 이상 먹은 그룹에서 4.9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오래 먹을수록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아까 15년 이상 저도 오래 먹었죠. 근데 저는 지금 먹는 도중에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가 없죠. 이분들은 그러면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약 먹을 때는 괜찮다가 끊었더니 생겼냐? 그게 아니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었던 겁니다. 그죠? 계속 먹었어요. 왜냐하면 끊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끊어봤더니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런 부작용이 어떤 성기능 장애가 있을 때는 끊는 거를 그러니까 의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MCK님이 여유증 수술하셨는데 여성 유방 아닐 겁니다. 여성 유방은 아직 남아있는 조직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수술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드무니까요. 너무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킹킴님, 미녹시딜 정을 바로 반개로 괜찮습니다. 혹시 남성이신가요? 건장한 남성이면 반개 드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써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성기능 한 번 더 또 다른 논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생긴 사람의 이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와 뇌 MRI, 브레인 MRI를 해봤는데 혈액 검사 여러 가지 호르몬, 그 다음에 혈액 검사 호르몬 말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혈액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 MRI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 그래서 이분이 말한 거는 이거는 어떤 호르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성 성기능 장애는요. 뭐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이분은 그렇게 결론.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뭔가 마음에 관련된 거죠. 마음에. 김한희님 여유증이 또 생긴다는 게 아니고 여유증이 워낙 드문 거고요.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시보 효과를 지금 강조하시게 되면 여유증 또 생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유증은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까 몇 명이라고 4, 5명? 되게 드문 겁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또 하나죠. 아까 205일이라는 거 있어요. 205일.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저도 이거 쓰면서 참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6개월 먹을 때마다요. 한 달 약을 중단하는 겁니다.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 그럼 뭐냐면 일단 205일에 안 도달하죠. 1개월 약을 중단하면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이면 몸에서 다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몸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성 성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도 안 되지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약에 막 걱정하면서 막
덜덜 떨지 않아도 되지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왜 180일이냐 하면 아까 그 논문 보여드립니다. 왜 한 달이냐 하면 반감기 보여드리면 돼요. 토판트림님이 어렸을 때 자꾸 뜯었던 머리가 베는 탈모약 뭐 안 납니다. 탈모약은 호르몬에 의한 탈모를 예방하는 것이지 발모제가 아니고요. 미녹시딜 먹는다고 해서 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뜯었던 머리는 모근이 다치기 때문에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모발 이식 수술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자, 그다음 가볼까요? 남성 불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남성 불임에 대해서도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왜 남편이 약을 먹는데 여성이 뭐 임신했을 때 괜찮냐 한데 그건 문제 없고요. 남성 불임, 피나스테리드를 먹는 남성에서 정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불임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온 거는 불임 클리닉을 방문한 사람 중에 불임 클리닉은 그렇죠. 아기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이미 아기가 잘 안 생겨서 온 거죠. 그 사람들 중에 피나스테리드 먹은 사람을 봤더니 상당히 낮습니다. 0.6%밖에 없어요. 나머지 99.4%는 피나스테리드와 관련 없는 불임이죠.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가 불임을 일으킨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이건 좀 너무 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99.4%는 딴 원인이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0.6%에서 피나스테리드 중단했더니 이분들의 정자 개수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평균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자 모양이나 활동성 이런 거는 상관없이 정자 개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를 먹는 중에 어떤 일부 환자분들에서 정자 개수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기를 피나스테리드를 드실 때 아기가 잘 안 생긴다. 불임에 대한 정의는 1년 동안 부부 간에 아기를 가지려고 정상적인 노력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생기면 불임이라고 진단하는데 피나스테리드를 남자가 복용하고 있을 때 불임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약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약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건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네. MCK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발을, 그게 바로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건 오늘은요, 안전에 대한 겁니다. 안전. 효과가 아니에요. 안전. 안전과 효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효과를 이 정도 안전을 지키면서 효과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단순하군요. 생각을 해보면. 미녹시딜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킴킴님, 내장 뱃살과 삐뚤어진 체형이 남성의 탈모, 이런 게 있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내장 뱃살과 삐뚤어진 체형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남성형 탈모를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생길 수 있죠. 내장 뱃살이 남성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토판트림님이 어릴 때 뜯었던 머리 부위만 염증이 잘 생긴다. 그거는 꼭 관련이 없는데 당연한 건 아닙니다. 토판트림 그럴 수 있는데 당연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끝났군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였습니다. 이거 지금 방송을 본 사람들이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렇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였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탈모약을 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를 딴 선생님도 걱정해, 저도 걱정하는데 어떤 상황 이런 거예요. 병원 가서 남편분이 머리가 빠져서 병원 왔는데 의사가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했단 말이에요. 처방하면서 이거 안전하고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기는 기형 안 생기니까요. 상관없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피나스테리드를 먹고 근데 그분이 쭉 먹는데 부인께서요. 이러는 거예요. 남편, 요즘 나 머리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 한번 가봐라. 그때 부인께서 요즘 시간이 없어 갈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이때 남편분이 그러면 내가 처방받은 약 한번 먹어볼래? 이래가지고 약을 주는 겁니다. 부인께. 진짜 생각하기 너무 참 끔찍한데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본인 남자가 먹을 때는 안전합니다. 여성은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진이 왜 6개월 먹고 1개월 거중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완전히 잘못했나요? 설명을? 제가 설명을 아이고 이게 안 돌아가는군요. 왜 안 돌아가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지속성 성기능장애 설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약 복용 기간이었습니다. 205일을 넘어서 복까지 복용한 사람이 지속성 성기능장애가 생길 확률이 5배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나온 겁니다. 205일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1개월은 그럼 왜 중단하느냐 하면요. 피나스테리드는 반감기가 5시간에서 8시간인데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지진님 늦게 오셨었군요. 제가 설명 잘못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귀요미님, 여성이 이런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여성이 먹었을 때는 여성 자체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아기를 가지실 때, 아기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다나님 글쎄요. 생활 습관은 잘 모르겠군요. 음식이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 말고요. 건강식품, 비타민, 이런 데 대해서 워낙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여에스더 선생님 아마 아시고, 여에스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같이 나와서 한번 저희 이 구독자님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상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한번 그때가 되면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원형 탈모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원형 탈모는 이 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원형 탈모는 완전히 다른 탈모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계의 어떤 반응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빠지는 거죠. 오늘 하고 이야기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